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대학생들을 위한 무료 AI 서비스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챗 GPT의 채팅 대신에 GitHub의 모델스입니다. GitHub의 모델스는 GPT-4O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들어가셔서 그냥 챗 GPT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챗 GPT의 확장 기능들인데요. 요 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유튜브를 분석하고 웹페이지를 분석하고 이렇게 다양한 확장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AI 검색 중에 유명한 이 퍼플렉시티 대신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젠스파크와 이스트소프트의 앨런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 모두 퍼플렉시티를 대신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챗 GPT의 이미지 생성을 대신해서 구글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FX, 바이트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림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입니다. 여기가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미지 FX이고요. 무료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여기가 캡컷과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이미지 생성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의 다양한 요약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구글의 노트북 LM, 구글의 노트북 LM입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넣어놓고 제미나이 2.0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나오는 요놈 굉장히 유용하고요. 성능도 꽤 뛰어납니다. 구글에서 GitHub 모델스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로그인부터 해볼게요. 사인업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전 이렇게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GitHub는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나머지는 개발하지 않는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GitHub의 요 모델스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질만 한데요. 우선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제공해 줍니다. 왜 제공해 주느냐 하면 개발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보면서 내가 개발하려고자 하는 서비스에 어떤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나한테 맞는 모델을 찾고 이를 자신의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챗 GPT에 적용된 GPT-4o 모델을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한테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가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쉬운 점은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챗 GPT의 장점 중에 제가 다양한 기능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GitHub 모델스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오로지 텍스트로 입력하고 텍스트로 출력받는 이런 방법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4o 모델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프롬프트만 적용하면 좋은 답변이 나오는데 유료로 쓰는 챗 GPT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한 상태에서 오픈 AI의 GPT-4o 여기 보이시죠? 요 놈을 클릭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 어색한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바로 이쪽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거든요. 플레이그라운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 요 오른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개발자들이 이것저것 조정하는 영역인데 우리가 뭐 여기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꽤 자세하게 잘 답변을 해주는데요. 답변의 수준이 챗 GPT와 비교했을 때도 전혀 뒤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채팅창에서 이 대화 내용들은 다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채팅창 안에서 연이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위의 내용으로 레포트를 쓰려고 하는데 개요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개요를 작성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1번 간헐적 단식의 정의 및 개념 부분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레포트로 쓸만한 수준으로 작성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주제가 바뀌었다 라고 하면 여기 휴지통 눌러서 새로 이곳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GitHub의 모델스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요.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글에서 감자나라 AI 검색하면 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여기서 회원가입 한번 해 주시고요. 회원가입 후에 여기 GPTs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스크롤 내려보시면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놈을 클릭을 하면 GPT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챗 GPT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챗 GPT 무료 버전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무료로 챗 GPT에 로그인 하신 후에 제 홈페이지에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 클릭을 하면 요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시작하자 라고 하면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프롬프트를 도와주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가정을 하나 해보죠. 내가 간헐적 단식과 관련돼서 PPT 자료를 5장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소개 PPT 슬라이드 만들기 라고 했고요. 전문적인 말투를 사용해 달라, 상세한 설명을 넣어 달라 정도로 앞에 요 2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면 너의 질문에 내가 더 궁금한 게 있어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주요 독자는 식품영양학과 전공 수업 듣는 사람으로 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에 꼭 포함해야 하는 주제는 영양학적 관점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고 싶고요. 그리고 시각적 요소는 챗 GPT에서 시각적 요소를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들어갈 텍스트만 출력, 그리고 슬라이드는 5장으로 구성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화면처럼 프롬프트를 제안해 줍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더 다양한 프롬프트를 제안해줘 라고 하면 또 다른 프롬프트를 제안해 줍니다. 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바꿀 만한 내용이 있으면 알아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수정을 했다면 복사해서 이제 GitHub 모델스에 들어갑니다. 여기죠. 여기에 내가 넣은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 주면 제가 요청한 내용에 맞게끔 답변들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프롬프트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무료로 챗 GPT와 비슷한 답변 얻고 싶다 라고 한다면 GitHub의 모델스 페이지에 접속해서 무료로 GPT-4o 모델을 쓰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제가 만든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인 프롬프트 메이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는 프롬프트를 뽑아낸 후에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GitHub 모델스에서 GPT-4o 모델에서 이 프롬프트를 붙여 넣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 얻을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 출력받고 또 수정하고 출력받고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copilot.microsoft.com 여기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파일럿의 확장 기능은 또 쓸만하거든요. 일단 웹페이지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코파일럿도 하나의 채팅창에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다룬다라고 하면 여기 더하기 누른 다음에 새로운 채팅 시작 눌러주시면 깨끗한 화면에서 할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웹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넣고요. 이 웹페이지를 참고해서 2박 3일 여행 일정을 구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이 답변이 챗 GPT의 GPT-4o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게 기본이고요. 요게 길어진 내용입니다. 요렇게 웹페이지 내용을 잘 구성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모든 웹페이지가 이렇게 분석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사이드바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네이버 뉴스 같은 거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긁어가서 요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코파일럿 연 다음에 상단에 요약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요약 만들기를 누르면 이 페이지의 기본 요점을 요약해줘 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요걸 클릭하면 이 웹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취소할게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자세하게도 요약을 해 줍니다. 당연히 이런 외국 웹페이지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럴 때는 여기 새로운 채팅 시작을 누른 다음에 채팅창에 직접 이 페이지를 요약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도 요약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누르시고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측 상단을 누르시면 코파일럿이 나오는데 기존에 채팅이 있어서 불편해 이런 분들은 더하기 눌러서 새로운 채팅 시작 누르시고요. 이러면 바로 안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 새로 고침 한번 누르면 이 페이지 탐색이라고 뜹니다. 요약 만들기 눌러보시면 요 동영상을 요약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좀 더 자세하게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 요약해줘 라고 하면 또 요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팅창을 통해서 웹페이지 분석할 수가 있고 유튜브도 되고 그리고 PDF 파일도 분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엣지 브라우저로 웹페이지를 열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코파일럿 냅니다. 지금 새로운 작업하고 있죠. 이럴 때는 더하기 눌러서 새로운 채팅 시작 이렇게 누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새로 고침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약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이 요약이 잘 되죠. PDF도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팅창에서 웹페이지 분석뿐만 아니라 사이드바에서 좀 더 다양하게 컨텐츠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분석 및 생성도 가능합니다. 제가 챗GPT로 요 프롬프트 넣었잖아요. 요 놈을 코파일럿에 그대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요? 일단 오픈 AI의 DALL-E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왔어.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하나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펜아트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는 영어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감자나라 AI 검색해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GPTs 들어가면 지난번에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 소개시켜 드렸고요. 프롬프트 관련해서 달리 프롬프트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챗 GPT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챗 GPT 쓰시는 분들도 한도 제한이 있을 뿐이지 똑같이 이 GPTs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들판을 뛰어다니는 검정색 불독을 귀엽게 픽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를 인공지능이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래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이런 이미지 나오고요. 아래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또 다른 프롬프트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린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미지 만드실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달리 프롬프트 만들기 요거 괜찮거든요.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고 코파일럿은 현재 이미지만 업로드가 됩니다. 제가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묘사해줘 요런 거 굉장히 잘 되고요. 보시면 잘 되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게시글 써달라고 하는 요 프롬프트를 제가 복사해서 이미지와 함께 넣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요. 요렇게 출력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코파일럿은 줄바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기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으면 요렇게 줄바꿈이 잘 되거든요. 또 줄바꿈이 된 상태에서 보니까 훨씬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젠스파크, 앨런의 경우는 검색에 대해서는 무료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검색의 장점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젠스파크는 뭐냐? 요렇게 생긴 놈입니다. 일단 연간 혜택이 19.99달러 이거든요. 꽤 비싸죠. 그러나 검색에 대해서는 이런 요금을 내지 않고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젠스파크에도 에이전트부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검색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젠스파크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이 나오는 건 동일한데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인공지능 검색과 차이점 중에 하나가 스파크 페이지를 생성한다는 점과 다중 AI 모델을 활용한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포트 쓸 때 도움이 될 만한 인공지능 서비스 추천해줘 라고 넣게 되면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요. 인공지능이 답변할 때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답변을 해준다 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준다 더하기를 눌러보면 퍼센트가 올라가고 네, 여기 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도 있는 웹사이트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놈이 스파크 페이지입니다. 클릭을 하면 내가 질문하는 것과 관련도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나만이 볼 수 있는 이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데 이걸 스파크 페이지라고 하고요. 장점은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뉴스나 웹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광고글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광고글이 없으면 좌우 상하에 배너 광고들이 찌라시처럼 막 붙어 있는데 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젠스파크는 현재 검색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속도가 느려요. 또만 좀 빠르면 마음에 들 건데 뭐 공짜니까 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자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보시다시피 잘 나왔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세한 내용들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좋고요. 제가 볼 때 레포트에서 자료를 찾고 뭔가 이해하고 이럴 때 쓰면은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파크 페이지가 있어서 공학도에게 올리는 AI 서비스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다가 궁금한 건 물어보셔도 되고 여기 무료 버전, 유료 버전 여기 쪽 클릭을 하면 또 질문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젠스파크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료 중에 이 정도 답변을 해준다고? 와,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다음으로는 앨런이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이스트 소프트에서 만들었습니다. 요 서비스이고요. 생긴 게 좀 앨런도 그렇고 젠스파크, 챗GPT, 퍼플렉시티 생긴 게 좀 다 비슷하죠. 앨런은 한국 컨텐츠에 최적화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위한 추천 적금 상품을 알려줘 라고 하면 제 질문에서 정보를 찾아서 키워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보시면 깔끔하게 출처를 잘 정리해 주고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속도도 나름 빠른 것 같고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젠스파크의 가장 큰 장점은 검색 결과 안에서 나오는 이 스파크 페이지이거든요. 앨런의 가장 큰 장점은 유튜브 요약입니다. 여기 유튜브 요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상을 요약해 주고요. 요약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동안 또 다른 작업들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전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요약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요약, 글머리 기호로 이렇게 잘 요약해 줬고요. 시간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도 이렇게 제공해줘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거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도 추천해주기도 하고 내가 직접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쉽게 만드는 방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조합이 필요합니다. 챗 GPT, 맞춤 GPT, 그리고 무료 서비스를 사용할 건데, 일단 챗 GPT입니다. 챗 GPT의 역할은 앞에서 보여드린 이 항목에 맞게끔 이미지를 만드는 거, 물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챗 GPT가 훨씬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놈한테 잘하는 걸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챗 GPT한테 시키려고 하니 뭘 어떻게 시켜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맞춤 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넣어도 예쁘게 나오는 프롬프트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 FX, 드림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요 세 가지 서비스 다 무료거든요. 무료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챗 GPT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챗 GPT에 들어왔습니다.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한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크게 무리 없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맞춤 GPT를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구글에서 감자나라 AI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로그인한 상태에서 GPTs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스크롤 내려서 달리 프롬프트 만들기 요 놈을 클릭하면 이렇게 챗 GPT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 놈이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 놈이에요. 그러면 제가 요 놈한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푸른 들판을 뛰어다니는 불독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은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6가지 항목에 맞춰서 이렇게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프롬프트 이름 대략 보시고요. 이거 내가 마음에 드네? 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서 바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무료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 유료는 챗 GPT 요놈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유료와 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서비스는 챗 GPT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달리 모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채팅창에 프롬프트 넣고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료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FX입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FX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첫 번째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자, 요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드림이나 라는 서비스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구글에서 드림이나 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지 생성기에서 생성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 나옵니다. 여기 제가 만든 이미지들도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 이미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인데요. 우리 앞에 영상에서 코파일럿 알아봤죠? 여기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챗 GPT의 달리 모델은 챗 GPT $20 구독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고요. 간단하게 이미지 생성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무료로 된 서비스를 찾고 있기 때문에 무료와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군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이미지 FX 요 놈은 뭐냐?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이메젠3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꽤 잘 나옵니다. 달리보다도 좋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주 쓰고요.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사진과 같은 실사 이미지 뽑는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두 번째 드림이나입니다. 캡컷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 편집하실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캡컷을 만든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서비스이고요. 이 캡컷 만든 바이트댄스는 틱톡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NS 쪽에
이렇게 엄청난 플랫폼 강자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의 이 달리라고 하는 모델을 빌려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 만드는 이미지의 느낌과 퀄리티가 코파일럿과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만든 요 첫 번째 프롬프트 복사를 하고 챗 GPT에게 아래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넣었더니 이렇게 그려줍니다. 유료로 제공되는 챗 GPT가 요 정도 수준인데요. 이미지 FX는 어떨까요? 일단 프롬프트 똑같이 붙여 넣고요. 그리고 스타일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데 뭐 저는 프롬프트 안에 이미 스타일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손댈 거 없고 이미지의 사이즈 비율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바일 가로 모드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보면 자기가 알아서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오, 괜찮지 않습니까? 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드림이나에 붙여넣고요. 나머지는 크게 손댈 거 없고 가로 세로 비율만 정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1대1로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느낌 대략 이런 느낌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뭐가 좋습니까? 자, 그리고 코파일럿은 챗 GPT와 똑같이 아래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붙여 넣으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건 같은 걸 다시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하면 메시지 편집을 해서 다시 넣게 되면 챗 GPT의 경우는 다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약간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다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FX도 요거 보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만들기를 누르면 프롬프트가 한번 다시 조정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이미지들은 딱 한 번만 나온다. 드림이나도 생성을 요청하면 이렇게 인터스텔라에 도는 팽이처럼 이렇게 돌다가 보시다시피 느낌은 좀 비슷할 수는 있어도 다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다른 이미지가 나온다 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수정인데 유료로 제공되는 챗 GPT의 경우는 프롬프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경을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깔끔해진 것 같진 않은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해서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여기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부분적인 수정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태양을 넣어줘 라고 하게 되면 위치가 좀 바뀌긴 했지만 태양을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롬프트로 수정을 한다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첫 번째 나오는 요 이미지를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나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FX의 경우는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저희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데절트로 바꿔보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뒀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사막을 뛰어다니고 있어야겠죠?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오, 나왔죠. 그리고 표정을 앵그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앵그리 익스프레션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네, 야, 열받는 이미지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바로 이곳에 프롬프트를 넣고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챗 GPT에서 이미지 만들고 프롬프트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미지 FX가 훨씬 더 제 스타일로 잘 나오는 것 같고 적절하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림이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이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코파일럿은 거의 챗 GPT와 비슷합니다. 강아지 뒤에 배경을 깔끔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깔끔해졌나요? 네, 뭐 요렇게 할 수 있고요. 아쉽게 챗 GPT와 같이 어떤 부분적인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챗 G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미지 FX, 드림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넣고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미지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할지라도 일주일, 2주일 후에는 이미지
생성의 그 성능이 훨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만들어보고 시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달리 프롬프트 만들기에서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모티브로 미니멀한 로고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프롬프트가 쫙 나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고요. 저는 그냥 1번 고를게요. 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이게 또 읽어보면 이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아닌데? 이럴 수 있거든요. 요런 거는 바로 단어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대로 쓸게요. 복사해서 챗 GPT부터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아래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니 좀 별론데요. 두 번째 이미지 붙여 넣어주면 이것도 좀 별로고,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연달아 4번 5번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직 제 스타일이 안 나왔어요. 좀 별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5개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러면은 챗 GPT의 채팅창에 좀 더 귀여움을 추가해서 5개를 더 추가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또 더 추가를 해줍니다. 이 중에 고르시면 되거든요. 저는 요게 마음에 드네요. 다음 거 한번 넣어볼까요? 귀여움을 추가해 달라고 하니까 좀 더 제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요게 마음에 드네요. 그럼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는 어떨까요? 자, 여기 다시 시작을 누른 다음에 깔끔한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붙여놓고 만들기 눌러볼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드림이나에도 붙여놓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도 붙여 넣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FX가 훨씬 제 스타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볼까요? 드림이나 볼까요? 드림이나는 확실히 더 좀 알록달록한 것 같고, 저는 요 네 번째가 마음에 드네요. 코파일럿 느낌 챗 GPT와 비슷하죠. 같은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쉽게 만들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제가 사실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실사 이미지를 뽑는 건데요. 달리 프롬프트 만들기에서 여기 달리 프롬프트 만들기 눌러보면 새 채팅 있죠. 이렇게 누르면 요런 깨끗한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푸른 잔디밭을 편한 반팔 체육복을 입고 뛰어가고 있는 20대 한국 여성이라고 넣어보면은 네, 요렇게 프롬프트가 나오고요. 이 프롬프트 중에 첫 번째 거를 제가 챗 GPT에 그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챗 GPT에 달리는 실사는 좀 별로예요. 잘 못 만듭니다. 좀 그렇죠. 좀 키워보면은 뭐지 이게?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챗 GPT가 못 만든다 라고 하는 뜻은 동일한 모델을 쓰고 있는 코파일럿도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면 네, 그렇죠. 동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미지 FX 넣어보면은 꽤 잘 나옵니다. 드림이나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와, 물론 뭐 엄청 자세히 보면 또 이상할 수 있겠지만 대충 보면 그쵸?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드림이나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웬만한 건 다 잘하는데 사진과 같은 실사 이미지는 달리랑 챗 GPT나 코파일럿은 좀 별로고요. 이미지 FX, 드림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요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세 가지 조합으로 이미지를 만드시면 정말 좋고요. 어떤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톤 앤 매너와 스타일의 이미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 다 공짜잖아요. 다 동일한 프롬프트 다 호환되니까 넣어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 이미지를 활용해서는 어떻게 만들까요? 참고할 이미지를 맞춤 GPT에 업로드한 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FX나 드림이나나 코파일럿에서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제 감자나라의 홈페이지에 달리 프롬프트 만들기 이미지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시작하자 라고 하면
어떤 스타일로 만들 거냐?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세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 첨부 컴퓨터에서 업로드해서 제가 참고할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요. 이미지 스타일은 원본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요게 실사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스타일부터 이렇게 잘 분석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한번 보죠. 1번을 챗GPT에 넣어달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같은 이미지는 달리가 잘 못 만들거든요. 보시면 좀 그렇죠. 얘가 이렇다는 건 코파일럿도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하죠. 어차피 같은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반면에 이미지 FX는 왠지 잘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드림이나도 프롬프트 붙여 넣어 보면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데 꽤 잘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드림이나 만들어줬는데 나쁘지 않게 원본 이미지를 잘 반영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 이거 다시 만든 건데,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사 이미지는 확실히 드림이나가 좋은 것 같고요. 자, 이제 위에 프롬프트를 좀 바꿔볼게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위에 프롬프트가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어 보고요. 엄청 달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 코파일럿도 붙여 넣어주면 좀 비슷한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 좀 비슷하네요. 막 꿀 떨어지는 거. 이번에는 이미지 FX에 붙여 넣어 보고 드림이나에도 붙여 넣어 볼게요. 오, 저는 확실히 이미지 FX의 스타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드림이나도 만들어줬는데, 드림이나도 꽤 괜찮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위에 프롬프트를 픽셀 아트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계속 1번만 했으니까 이번엔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픽셀 아트. 게임에 나오는 무슨 화면 같습니다. 코파일럿 한번 붙여 넣어 보면 비슷하게 나오겠죠. 같은 모델을 쓰고 있으니까 비슷합니다. 이미지 FX 한번 넣어 보면 네, 어떻습니까? 드림이나 넣어 보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웹페이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을 업로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템플릿으로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맞게 또 답변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이 나왔을 때 어떤 출처를 보고 넌 그렇게 답을 했지? 라고 하는 소스 확인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하시겠지만 전 영어를 잘 못해서 저한테는 필요 없지만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어로 팟캐스트처럼 요약을 해서 이야기해 주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끼어들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미 몇 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노트북 LM은 PDF, 구글 문서, 웹 URL, 유튜브,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지원하고요. 이 데이터들을 제미나이 2.0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인공지능 모델로 요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에게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뭐 FAQ 형식이라던가 학습 가이드 형식이라던가 등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형식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이미지와 차트도 분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도 이런 거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 노트북 LM의 장점은 무료 플러스 하나의 노트 안에서 모두 다 처리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LM은 노트북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고요. 그 주제 안에 여러 개의 메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메모들은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한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을 때 노트북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모든 데이터를 넣어서 질문과 템플릿으로 요약하고 이를 메모로 정리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안에 여러 가지 메모를 붙이듯이 노트북 LM도
노트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리한 메모들을 다 정리한다, 이런 식인데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죠. 만들기 눌러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소스 추가가 뜨는데 보시다시피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요, 링크도 가져올 수 있는데 웹사이트와 유튜브가 있고요, 그리고 복사된 텍스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 원래 하는 일이 마케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관련된 자료가 저는 많아서 일단 마케팅 관련된 정보들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파일을 선택,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 했습니다. 전 텍스트 파일을 넣었더니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여기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지금 파일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인식을 못하면 X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삭제하시고 인식되는 내용을 넣으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알아서 지가 제목도 넣어줬습니다. 전 이걸 한글로 바꿀게요.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전략이라고 했고요. 자, 소스 더 추가해 볼게요. 소스 추가 눌러서 웹사이트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무료 강의에 블로그 마케팅 로드맵이라는 페이지, 여기에 이런 텍스트를 노트북 LM에게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의 주소를 복사해서 웹사이트 눌러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보시다시피 아직은 웹사이트의 텍스트만 가져옵니다. 삽입을 눌러보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인식이 잘 되면 체크 표시가 뜰 겁니다. 네, 이렇게 인식을 잘 해줬고요. 소스가 몇 개 정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요약도 해주네요. 자, 그리고 소스 추가 눌러서 이번에는 유튜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요 유튜브 링크 제가 복사를 해서 소스 추가 화면에서 유튜브 눌러서 이렇게 붙여 넣을 건데, 유튜브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유튜브에서 생성한 이 텍스트 스크립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스크립트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넣거든요. 그러면 유튜브가 알아서 생성을 해줘요. 그 알아서 생성할 때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즉 최근에 업로드된 동영상은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넣지 않는 이상은 자동적으로 스크립트가 안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업로드된 동영상에서는 얘가 가지고 올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되고 좀 시간이 지난, 여기서 시간이 지났다면 한 2, 3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유튜브 동영상만 가능합니다. 삽입을 넣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죠. 네,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소스 추가해서 복사된 텍스트 누르면 여기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알려드린 이 퍼플렉시티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카피 눌러서 여기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처럼 이렇게 붙여 넣어집니다. 그리고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붙여 넣은 텍스트가 정리가 되고요. 자,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넣은 소스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줬고요. 그리고 소스 추가 눌러보시면 여기 소스 한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300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전 6개 넣었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무료 버전에서 다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노트 안에 이제 메모를 추가할 건데, 일단 학습 가이드 한번 눌러볼까요? 이걸 클릭을 하면 학습 가이드라고 하는 템플릿에 맞게 내용들이 요약돼서 우리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제목까지 만들어졌는데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학습 가이드는 핵심 내용 알려주고 퀴즈, 그리고 답변, 그리고 에세이 주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으면 여기 휴지통 넣으시면 되고요. 요놈 역시 학습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소스로 전환을 누르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다만 여기 내용을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메모 보기 닫기 누르면 여기 메모가 하나 들어갔죠. 브리핑 문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노트 안에 학습 가이드 브리핑 문서 FAQ 타임라인은 미리 자주 쓰는 템플릿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내용 요약할 때 이런 거 많이 써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브리핑 문서를 만들면서 요 위에 보면 AI 음성 개요가 있거든요. 요거는 내 대화를 음성이 알아서 요약을 해주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생성 눌러볼게요. 생성하기 전에 맞춤 설정 눌러보면 호스트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초보자가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실무 팁 중심으로 설명해줘 라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대화가
대화가 생성이 되고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브리핑 문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브리핑 문서는 요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들 레포트 자료 아니면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넣을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름도 브리핑이라고 한번 넣었습니다. FAQ 저거 많이 씁니다. FAQ는 Frequency Answer and Question 이잖아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인데,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좀 UI가 안 예쁘긴 한데 뭐 그래도 내용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타임라인은 시간 순서상 요약을 하는 건데, 제 자료가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템플릿은 아닌데, 아마 역사라던가 아니면 시대 순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 돼, 아니면 뭐 발전 과정 요럴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딱히 도움이 되진 않네요. 자 그리고 지금 한 건 앞에 4개의 템플릿을 활용해서 한 거고요. 내가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내 소스를 이해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제안을 주는데 꽤 질문들이 괜찮아요.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전략의 핵심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눌러보면 내 질문을 이해해서 소스를 바탕으로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1번 있죠? 보면 네가 말한 것 중에 나 이걸 참고했어. 2번 보면 자 네가 말한 것 중에 난 이걸 참고했다. 6번 보면 나 이걸 참고했거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음에 들면 메모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채팅창이 너무 지저분해, 다시 깨끗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새로 고침 누르면 깨끗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설정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면은 답변의 스타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답변의 길이가 길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대화 스타일도 여러가지 있는데, 맞춤에 나는 블로그 초보자야,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줘 라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마케팅 초보자인데 글머리 기호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추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좋은 키워드란? 이라고 누르게 되면 제가 넣은 소스를 바탕으로 질문을 이해해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글머리 기호로 요약을 해줬고요. 하단에 좀 자세하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글머리 기호만 출력해줘 라고 하니 네 이렇게 요약을 해줬죠. 그리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걸 메모로 넣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음성 개요가 완성되었네요. 제가 한번 플레이 볼게요. Hey, everybody, and welcome to another deep dive. You know, we like to go deep on this show. So today we're going to be taking a look at something I know a lot of you out there are interested in. Yeah, for sure. Practical tips for beginner bloggers Right. in Korea. Especially in Korea. That's right. And we've got a couple of sources here. 어떻습니까? 잘 정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뭐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화형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얘네가 대화를 하는데 거기 제가 끼어들 수 있거든요. 일단 플레이를 해보면 지네끼리 막 대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참여를 눌러서 질문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Hey, everybody, and welcome to another deep dive. You know, we like to go deep on this show. So today we're going to be taking a look at something I know a lot of you out there are 참여를 interested in. 눌러볼게요. Yeah, for sure. Practical. Oh, wait. Someone wants to join. Hey, go for it. What is the good keyword? Oh, that's a great question. You're asking about what makes a blog good, right? Yeah, it'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because we're talking about how to build a successful blog. And according to our sources, there are a few key things that contribute to good quality. Absolutely. And we'll be touching on many of those as we continue with our... 자 보시면 제 질문을 가지고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도 해주고 뭐 요렇게 해줍니다. 자 요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전송을 눌러주고요. 우측 상단의 공유를 통해서 이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을 넣었고요. 소스가 한 162개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키워드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162개의 소스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고요. 소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답변에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은 이곳에 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물어보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꽤 잘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업무하고 자료 만들고 이럴 때 노트북 LM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약간 말투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내용을 한 번씩 훑어보면서 사용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고요. 보시다시피 소스를 많이 추가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8개 소스까지 참고해서 글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소스를 넣게 되면 좋은 답변이 나온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